안녕하세요. 최근에 너싱 스쿨을 졸업한 이메수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 간호학 공부를 하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나름 성적 우수자인 쿰라우데로 졸업을 하고 최근에 미국 병원의 안병동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들이 아직 좀 생생할 때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미국의 간호대에서 생존을 했는지 그 방법과 여러 가지 팁들을 조금 공유해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해보았어요. 우선 저는 엄청난 비주얼 러너예요. 저는 뭐 듣고 읽고 하는 것보다 뭐 그래프나 사진 같은 시각적 자료들을 보고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 시대에 제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유튜브 채널들을 찾아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역시나 제일 도움이 되었던 건 Registered Nurse RN 채널의 사라쌤의 강의예요. 이제 익숙한 얼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너싱 스쿨 학생들을 거의 구제해준 선생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학교에 낸 등록금의 일부를 떼서 사라쌤한테 드릴 수만 있다면 정말 드리고 싶을 정도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수많은 비디오가 있고 또 NCLEX 대비한 영상들도 많이 있어서 학교 시험 대비뿐만 아니라 실제로 NCLEX 준비하면서도 엄청 반복해서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릴 채널은 Simple Nursing이라는 채널이에요. 이 채널은 이제 앞서 추천드린 사라쌤의 영상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좀 더 뭔가 카툰스럽게 재밌게 만들어진 영상이에요. 심플 너싱은 이 그래픽과 그림 자료 같은 거를 잘 사용을 해서 이해가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신체 안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뭔가 저는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좀 더 저는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뭐 혈액 안에 흐르는 적혈구, 백혈구 하나하나 그런 흐르는 느낌까지 잘 살려서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낸 채널은 Nucleus Medical Media라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뭐 수술 과정이나 뭐 병이나 몸 안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림으로 정말 세포 하나하나에 대한 시각적인 자료가 필요할 때 Nucleus Medical Media에서 찾아봤었어요. 그리고 Pharmacology 공부할 때는 Speed Pharmacology라는 채널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요. 특히 파마콜로지는 이 약이 어떤 원리로 몸 안에서 작용을 하는지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피드 파마콜로지에서는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해줘서 정말 반복해서 많이 봤었어요. 왜냐면 하루 봐도 그 다음날 또 까먹고 하면 또 보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도 그 약에 대한 제가 갖고 있는 이해는 거의 스피드 파마콜로지에서 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패소피지올로지 공부할 때는 오스모시스 채널을 많이 이용했고요. 그리고 피디아트릭스 공부할 때는 오픈 피디아트릭 채널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많이들 보는 칸 아카데미라는 채널은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잘 맞지 않았어요. 왜냐면 너무 구체적이랄까요? 그리고 이 채널 자체가 간호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채널은 아니다 보니까 물론 도움은 되는데 좀 이건 약간 포인트에서 벗어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싱 공부하시면서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이 채널들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터디 플래너를 꼭 이용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공부할 때만큼은 좀 올드스쿨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이제 스케줄을 관리하지만 공부, 뭐 숙제나 퀴즈 이런 것들은 꼭 다 종이에 이렇게 스터디 플래너에 적어서 준비를 했었어요. 학기가 시작하면 실러버스를 받잖아요. 과목별로 실러버스를 받으면 저는 무조건 이 월 페이지에는 시험, 퀴즈, 중요한 숙제, 마감일까지 다 이 월 페이지에다가 적어줬었어요. 그래서 빨간색은 시험이랑 퀴즈가 있는 날이고요. 거의 뭐 매일 있죠. 그리고 파란색으로는 중요한 숙제들 마감일을 적어줬어요. 그래서 이걸 큰 그림으로 한 방에 빡 볼 수 있게 이제 주 단위로 들어가면 제가 해야 하는, 공부해야 하는 내용들을 제 스케줄에 맞춰서 배분을 해줬어요. 대신에 분명히 이 계획한 대로 제가 100% 다 해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계획을 안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에 하루 계획을 안 세운 날은 제가 계획을 했다가 못한 일들을 그 하루 비워놓은 날에 옮겨서 마무리를 꼭 지었었어요. 제가 스터디 플래너를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 예를 들어 5시부터 6시 숙제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한 게 아니라 숙제라고만 적어놨어요. 예를 들어 제가 숙제로 인트로 책 챕터 1 읽기라는 걸 하고 싶으면 그냥 딱 인트로 챕터 1 읽기라고만 적어놔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만약에 30분 만에 끝낼 수 있으면 30분 만에 끝내는 거고 아니면 1시간이 넘게 걸리면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고 대신에 제가 제 자신을 제일 잘 알잖아요. 이 숙제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다 대충은 예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매일매일 밸런스를 맞춰서 계획을 세웠었어요. 제가 만약에 3가지 일을 하기로 월요일에 적어놨어요. 그러면 그 3가지 일을 다 끝냈으면 기분 좋게 저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공부가 아닌 다른 거. 근데 뭐 원한다면 그날 공부가 필이다 싶으면 더 다른 공부할 걸 찾아서 더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할 일을 다 끝냈으면 저는 그때부터는 휴식이에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휴식과 적절한 보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스터디 플래너를 구비해서 제 할 일들을 정리해서 관리를 했었고요. 이거는 학교마다 교수님들마다 뭐 규칙이랑 정책이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 제가 들은 선생님들은 개인적인 공부 목적으로 녹음하는 건 다 허용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단에 바로 앞에다가 이 핸드폰을 바로 올려서 녹음을 했었어요. 제가 특히 1학기 때는 정말 그 어떤 널싱 지식이 없던 상태라 수업의 반도 못 알아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수업이 끝나면 바로 도서관으로 가서 녹음한 걸 들었어요. 들으면서 저는 정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받아쓰기 하듯이 따라 적었어요. 거의 그냥 영어 리스닝. 그리고 나서 나중에 더 공부할 때 그 녹음 파일을 또 다시 들으면서 그때는 노트 정리를 같이 해요. 그래서 교수님들마다 PPT 파일이나 뭐 핸드아웃을 나눠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교수님이 강조하신 내용, 말씀한 거 다 따로 체크하면서 써가면서 교수님이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이런 걸 다 적어줬어요.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 이 한 가지 핸드아웃만 보고도 공부를 다 끝낼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 보통 말씀한 거에서 다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이 방법이 특히나 학교 시험을 잘 보고 학교 성적을 잘 받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널싱 스쿨의 힘든 점이 공부할 것도 진짜 많고 진도도 막 엄청 빨리 나가는데 그와 별개로 숙제는 따로 있거든요. 그럼 그 숙제까지 하려면 정말 시간이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리서치 수업에서
10장짜리 페이퍼를 써야 하는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페이퍼는 항상 쓰기 직전에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아시죠? 이러고 무슨 주제로 써야 하나, 이 10장을 언제 다 쓰나,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 숙제를 제출하지 말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이 숙제를 제출 안 하면 0점을 받게 되면 내 최종 성적에서 얼마나 떨어지나 이런 거를 그 캔버스나 블랙보드 들어가면 예상 계산기 돌릴 수 있거든요. 그 숙제를 안 해서 0점을 받으면 최종 성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매번 저는 확인을 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제출을 하긴 했었죠. 이렇게 하기 싫었지만. 근데 대부분 이런 숙제들은 교수님들이 정말 완벽함을 바라고 저희한테 이런 숙제를 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제출만 해도 교수님들은 점수를 줄 의향이 있는데 저희는 너무 완벽함을 바라보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숙제들을 그냥 제출하는 데만 가장 큰 의미를 두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완벽함만을 생각하고 임하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냥 드래프트 하는 것처럼 하고 드래프트가 완성이 되면 시간이 되고 좀 그때 또 열의가 생기면 더 수정하고 고쳐보고 하면서 더 완벽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그 드래프트를 제출해도 교수님들은 점수를 주실 거예요. 정말 이런 숙제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제출만 하면 어느 정도 점수는 개런티된 숙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숙제들을 하실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선 끝내고 보자 라는 생각으로 임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 벼락치기가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공부를 하려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 막학기에는 제가 선행 간호학 2 수업에서 매주 연습 문제 풀이를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이게 문제 푸는데 제한 시간은 없지만 85점 이상을 맞아야만 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숙제였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매주 250문제이래요. 공부할 것도 많은데 그와 별개로 250문제씩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문제 1분씩만 잡아도 4시간이 넘어요. 근데 저는 그 85점을 넘게 받아야 숙제에 관한 포인트를 모두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안 틀리고 싶어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쓰면서 문제를 풀죠. 그러면 250문제를 푸는데 6시간은 쓰거든요. 근데 이걸 하루에 다 끝내려고 하면은 진짜 미쳐요. 너무 많고 머리가 팽팽 돌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주 이런 식으로 숙제가 있으면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저한테 주어지니까 그 일주일 기간 동안 좀 안 바쁜 날에는 70문제 그리고 진짜 바쁜 날에는 10문제, 20문제 이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하려고 했었어요. 딱 이 숙제가 마감되는 날 보면 그 일주일 동안 안 하다가 그날 하려고 250문제 해야 되는 거랑 미리미리 조금씩 해놔서 한 4, 50문제 남은 거 해야 하는 거랑 느낌이 진짜 다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진짜 하기 싫어도 정말 너무너무 싫어도 조금만 해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널싱 스쿨이 진짜 스트레스 받기로 유명하잖아요. 다른 학과는 C만 받아도 통과잖아요. 졸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 널싱 스쿨에서는 78점 아래면 fail이에요. 그래서 이게 매번 시험이 정말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아무리 공부로 정신없고 바빠도 이 공부와 학교에서 내 자신을 분리시켜서 정말 오롯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널싱 스쿨은 결국에는 매주 시험이 있어도 1년, 2년 길게 공부해야 하는 마라톤이거든요. 그래서 쉬는 동안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내가 이 간호대생이고 내일 모레 시험이 있다는 거를 정말
100% 잊어버릴 수 있는 하루에 30분이라도 그렇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줘야 해요. 그 30분을 정말 온전히 내가 휴식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다시 공부에 임했을 때는 정말 100% 집중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에게는 그 휴식이 운동하고 TV 보고 요리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을 믿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신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학교 짐에 등록을 해서 수업이 끝나면 이제 도서관 갔다가 저녁 먹기 전에 짐 가서 30분 러닝머신 뛰고 집에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학교 다닐 때는 워낙 바쁘니까 주 2회 정도만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터지고 재택으로 모든 게 바뀌면서 통학할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보니 그 시간을 저는 운동하는 데 좀 더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밖에 나가서 30분씩 뛰고, 그리고 그 이외에 주 3회 정도는 집에서 요가하고, 하루에 뭐 30분 정도 수업 시작하기 전에, 수업이 이제 아침 8시부터 시작하면 한 7시쯤 일어나서 요가 30분 하고 씻고 준비하고 수업 듣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었어요.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에는 그냥 잠옷 입은 상태로 동네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했었어요. 기분 탓인지 몰라도 그렇게 좀 몸을 움직이고 나면은 스트레스가 저는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공부하는 게 안 그래도 스트레스인데 막 몸까지 뻐근하고 목 아프고 이러면 진짜 그게 그렇게 더 힘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미국에서 모국어가 아닌 영어로 공부를 하는 게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저도 했으니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간호사생분들 화이팅이고요. 그리고 혹시 뭐 질문이나 뭐 너싱스쿨 관련한 걱정, 염려사항, 코멘트 모두 다 아래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정성껏 조속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이.